안녕하세요. 식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모녀가 살고 있었다.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조석은 먹을 때보다 굶을 때가 더 많은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오랜 장마가 계속되고 비가 심하게 내리는 날이었다.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에까지 찾아 들어왔다. 딸은 증거로운 생각이 들어 두꺼비를 잡아낼까 생각했지만 미물이긴 하지만 딱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밥짓고기를 주워 길렀다. 매우 가난한 살림이지만 인색하지 않고 밥을 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런지 두꺼비는 통 나가려 하지 않았다. 두꺼비도 나날이 잘 자랐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녁 때보다 훨씬 커진 것이 눈에 띄었다. 조금만 더 크면 송아지만큼 되리라 생각되었다. 두꺼비가 커서 먹이를 많이 먹을수록 모녀의 밥은 적어졌으나 싫은 빛을 조금도 비치지 않고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밥을 주었다. 그 마을 뒷산에는 수천 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었다. 이 지네는 조화를 부려 날을 가물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산에 당을 짓고 지네에게 제사까지 지내고 있었다. 제사를 잘 지내야 풍년도 들고 산에 나무하러 가서 짐승의 피해도 묘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1년에 한 번 큰 제사 때 지네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처녀를 한 사람씩 당에 데리고 가 재워 지네에게 시집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면 지네는 처녀를 아내로 삼고 그 처녀는 다시 딴 곳으로 시집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제사 때에는 두꺼비를 먹이고 있는 처녀가 지네의 아내로 뽑히게 되었다. 처녀는 매우 슬펐다. 앞일이 깜깜하고 지네의 아내가 되어 일생을 고독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그렇게 해야만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처녀는 자기의 서러운 사정을 두꺼비에게 이야기를 했다. 두꺼비는 말을 못하는 미물이었으나 슬픈 듯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제삿날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제상을 차리고 농악을 올리는 가운데 처녀는 하는 수 없이 당 안으로 들어갔다. 처녀는 무심코 옆을 보았다. 어느 사이에 두꺼비가 자기 옆에 따라와 있었다. 처녀는 다시 두꺼비에게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소연하였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갔다. 어둠과 두려움이 처녀를 휩싸며 불안과 공포 때문에 몸을 떨게 되었다. 두꺼비가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마음을 달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정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더니 길이가 수십 번이나 되어 보이는 지네가 문 앞에 나타났다. 처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처녀는 몸이 오싹해졌다. 지네의 눈에선 파란빛이 번쩍였다. 지네는 두꺼비를 보더니 멈칫했다. 지네의 눈에 파란빛이 나는 것은 두꺼비를 어슬렁어슬렁 나가 지네와 싸우기 시작했다. 지네도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독이 있는 입김을 내뿜었다. 산이 울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속에 지네와 두꺼비는 후다닥 후다닥 하며 싸웠다. 처녀는 너무나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당으로 모였다. 이상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지네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둘 다 죽어 있었고 처녀는 기절해 있었다. 처녀에게 미움을 쏘아 먹였더니 깨어났다. 두꺼비가 처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지네와 싸웠다가 죽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좋은 곳에 장사를 지어주고 지네는 불에 태웠는데 석 달 열흘 동안 탔다고.
한다. 그 냄새와 연기가 하늘 끝까지 뻗쳐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던 지네도 죽었으니 이 일을 있는 뒤로는 그 마을에는 지네에게 제사지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를 희생 강요를 하는 풍습도 없어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욕심이 많아 부모가 준 재산을 혼자만 가졌다. 그래서 동생은 나무 장사로 그날그날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다. 하루는 동생이 나무를 하는데 나무 위에 큰 왕벌 한 마리가 머리를 톡 쏘고 도망갔다. 화가 난 동생은 지게 작대기로 그놈을 때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놈은 숲속으로 막 도망을 쳐 커다란 느티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동생이 씩씩거리며 쫓아가 작대기로 구멍을 쑤셨더니 작대기에 꿀이 묻어나왔다. 그래서 나무하는 일은 제쳐놓고 허리띠를 풀러가며 꿀을 아주 맛있게 실컷 먹었다.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자 꿀로 배를 채운 동생은 빈 지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방귀가 나오는지 몰랐다. 밥을 먹다가 방귀를 뀌니 밥이 꿀처럼 달았다. 온 식구들이 밥이 꿀처럼 달다고 맛있다고 했다. 이 소문이 차차 이웃으로 퍼져서 동네를 다니며 방귀 장사를 하기로 했다. 나중에는 장터에 가서 팔고 어떤 때는 잔칫집이나 떡집, 음식점에 가서 떡과 음식을 달게 하기 위하여 사방에 동생을 불러갔다. 그러는 동안 동생은 형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시기에 가득 찬 형이 부자가 된 연유를 묻게 됐는데 동생은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랬더니 형은 사방천재 꿀을 구하다 못해 콩이라도 먹고 방귀를 뀌겠다고 생콩 한 마리나 갈아먹었다. 하루는 형이 자기도 동생처럼 음식을 달게 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며 장터에 나갔다가 음식을 달게 해달라는 어떤 잔칫집 주인의 부탁을 받고 잔칫집으로 갔다. 형은 자신만만하게 떡반죽 위에다가 방귀를 끼려고 힘을 주었더니 싹 하고 똥물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래서 몽둥이로 천치수맥을 되도록 때려서 내쫓았다고 한다.